우리 정부와 기업이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확보했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수급이 역시나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현재 미국 빅테크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원자력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는 뉴스 보셨나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AI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조 원을 SMR, 소형 모듈 원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원전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3마일 섬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1970년도에 방사능 유출 사고로 2기 가운데 2호기는 이미 폐쇄됐고 1호기 역시 2019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 확대에 따라 재가동, 부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원전 재가동에 시동을 건 건 AI 데이터 센터에 쓸 대규모 전력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나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맨 땅에 새 원전을 짓지 않고 폐쇄되고 수명이 다한 이 폐원전을 다시 재가동하는 걸까요? 빅테크들이 원하는 건 속도입니다. 이렇게 기존 원전 부지를 활용하는 게 인허가나 전력망 확보 면에서 비교가 안 되게 빠르거든요. 즉, 낡은 원전을 안전하고 빠르게 치워줘야 그 자리에 최첨단 SMR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사람들은 SMR을 짓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더 돈이 되는 기술인데요. 이 거대한 원전 르네상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돈이 되고 중요한 기술인 이 원전을 부수는 기술이에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명을 다한 원전은 200기가 넘어가고요. 원전 해체 시장 규모만 최소치로 잡아도 500조 원이 넘어갑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까다롭게 관리하는 원전에 있어 폐기물 처리와 안전한 해체는 빅테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핵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전 세계 1위 기업인 우리나라의 두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국의 SMR 그리고 원전 해체 기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급등이 예상되는 대박 주식 두 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먼저 가장 최근 있었던 중요 이슈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버블 단계에 진입한 AI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들의 부담감을 느끼고 미국의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올 2월달 기준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요, 미국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미국 AI 주식들에서 벗어나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이 한국 증시로 자금을 대거 옮기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4조 원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신흥국 주식시장에 유입된 미국계 자금 중에서는 10%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2등이 브라질인데 5%도 안 되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코스피가 전 세계 주요 증시 중에서 최고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미국 자금도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지난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이고 이 신흥국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AI의 잠재적인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관련 비용에 대한 우려가 연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가 주식의 매력이 다소 약화가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이때까지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AI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느끼면서 방어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새로운 가치주를 찾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점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데이터 센터를 수립하기 위한 이런 과감한 투자에 비해서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 수익성은 드라마틱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테크 기업들의 입장은 이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출혈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를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밀리면 떠내려가서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장의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의 현금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가치주, 즉 현금이 크게 움직이는 쪽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AI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사고 있느냐?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예요. 핵심 세 가지 키워드로 전력, AI 반도체, 원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AI 반도체는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 수량이 부족하면서 이 공급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20만 원, 100만 원을 찍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은 전력입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원전도 곧 전력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이 전력이 앞으로의 AI의 지능을 결정하고 속도도 결정하고요. AI 시대에 있어 이 국가의 경쟁력도 완전히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샘 얼트만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트럼프를 찾아가서 전력 문제를 논의도 한 거죠. 트럼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 규제 철폐와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670조가 투입되는 AI 인프라 사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죠. 원전입니다. 이 원전이야말로 전력을 확보하는 최고의 수단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최근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수출 기업들을 짓눌렀던 관세 폭탄에 대한 이 공포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되었는데요. 이는 즉각적인 시장 상승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전력, 그리고 원전 분야는 이번 판결에 가장 큰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강력한 호재를 맞이하고 있죠. 여기서 또 봐야 될 글로벌 투자 지형이 바로 일본의 공격적인 대미 투자 행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완전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국한테 올인을 하고 있죠. 이전에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세계 질서는 이 미국이 주도할 거고 그 뒤를 꽉 붙잡고 있으면 일본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다카이치의 강력한 신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화력발전소, 석유가스 추출 시설, 그리고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 이 세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라고 했는데 왜 하나만 합니까? 우리는 세 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강력한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이번 3월 19일에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에 방문하면서 이 양국의 밀착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인데요. 중요한 건 일본이 이 LNG와 화력발전 시장도 선점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로 한껏 고조됐던 한국한테는 실망스러운 일이죠. 이제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로 확실하게 승부 볼 수 있는 이 대미 투자는 원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단순 원전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SMR을 새로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전 해체 작업 기술, 그리고 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볼 텐데 구독, 좋아요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먼저 이 기사부터 보면 후쿠시마 사고 5년 로봇 산업이 일어났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방사선부터 해서 이 환경은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고온에 붕괴된 구조물, 그리고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 공간까지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렵고 이 자리를 이런 로봇이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조사를 하는 로봇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잔해 제거하는 로봇, 절단 로봇, 운반 로봇까지 점점 역할이 확장됐죠. 이때부터 원전의 해체는 로봇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봐야 할 이유, 이 시장 규모가 무려 500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미래 예측이 아니라 예정된 비용만 500조가 넘어갑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 노후화된 원전들은 반드시 이 해체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해체 시점을 연기는 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전 해체는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는데 왜 방치하면 안 되고 꼭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970년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원전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미 월성 1호기 연구 정지가 시작이 됐고 앞으로 해체 대상 원전만 30기가 넘어갑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전 해체는 방사능이 남아있는 환경,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없는 공간,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굉장히 이 정밀한 작업까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요구되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선 노출, 안전사고, 작업시간 제한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원전 해체 로봇이에요. 이 로봇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첫째, 방사능 차폐 기능, 그리고 당연히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되고요. 밀리미터 단위 수준의 정밀한 해체도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 공장 로봇처럼 사람을 대신해주는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로봇 분야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산업이다 보니 한 기업이 진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독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사 보시면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투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부터 일본도 원전 해체 로봇에 이미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요. 미국의 버스턴 다이내믹스 다들 아실 겁니다. 노란색 개처럼 생긴 로봇을 만드는 현대차가 사들인 기업이죠. 체르노빌 원전에 이 로봇계를 투입시키고 우리 원전 1호기에도 투입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2030 이 원전 해체 로봇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면서 2028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 이 기술 개발의 가장 선두에 있는 게 어디일까요? 바로 두산입니다. 두산그룹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통해서 한국형 원전 APR 1400이라고 하죠. 이 APR 1400 발전 설비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걸로 UAE 바라카 원전사 기수주를 성공했고 체코랑도 5조짜리 계약을 체결했죠. 이 두산이 원전 사업을 넘어서서 이 해체 시장까지 집어삼키려고 아주 빠르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탄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었죠. 두산은 이미 이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협동 로봇 시장에 뛰어들었고 작년 코스피 상장으로 5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원전 해체 분야에선 두산이 메카닉적인 기계 기술력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원격 제어라든지 방사능 차폐형 이런 로봇 기술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를 통한 이 자체적인 개발보다는 기존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속도 면에서 빠릅니다. 제 아무리 국내 최고 대기업이라도 이런 고도의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두산이 해체 로봇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M&A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건데요. 비용이랑 시간도 많이 드는 이 기술의 내재화보다는 빠른 인수 방향으로 이미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산이 원전 해체 시장을 먹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기술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원전 해체는 절단부터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원전 해체의 첫 번째 핵심 공정, 바로 이겁니다. 방사능 오염도 조사. 이 공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원전 내부에 들어가서 어디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또 어떤 설비가 고방사선인지, 사람이 접근 가능한지 이런 걸 사전에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의 시작은 항상 이 조사인데요. 고방사선 지역까지 측정하고 촬영하고 데이터를 쌓아서 해체 전략 자체를 세우는 단계죠. 문제는 뭐냐? 이걸 사람이 직접 들어가면 피폭 위험이 있고
작업 시간 제한도 있고요. 안전사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단계에서 반드시 로봇이 먼저 들어가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로봇에는 카메라, 센서, 측정 장비를 싣고 원격 제어로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해체 기간과 이 비용이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국내 고리 1호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해체 비용의 30%가 이 오염도 조사 단계에 투입될 예정이고, 이 방사능 오염도 조사 공정은 선택이 아니라 로봇이 꼭 필요한 이 필수 인프라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두산이 기술 확보를 할 오늘의 대박 종목에 대해 말씀드려 볼 텐데, 자, 그 전에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제 보물인 급등주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당일 5%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만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인데,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부분,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이상 수급,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세력들의 이상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중률이 90%에 가깝게 유지 중에 있고요. 이 검색기는 따로 설치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증권사와 무관하게 종목이랑 매수 가격, 그리고 등락률만 딱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여기 뭐라고 써있죠? 급등주 종목 포착 검색식이에요. 이게 키움증권 기준 포착 화면인데, 다른 증권사들도 따로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동일한 화면으로 동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건 만족 시간, 이게 매수 타점이고, 종목명, 현재 가격, 이게 매수 가격이겠죠? 오늘 포착된 종목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영상으로도 추천드렸던 로봇 종목 2개가 보입니다. 뉴로메카랑 휴림 로봇인데, 자, 이렇게 제 채널 주식 홈런왕에 이번 주에 올라간 영상을 보면 넘어서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경량 하모니 타입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핵심 부품 공급 유력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인 이 HD 현대중공업의 우선 용정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CES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이 협동 로봇 액추에이터 대장주로 뉴로메카를 추천드렸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급등에는 삼성 자산운용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면서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과거래일째 폭등하면서 벌써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휴림 로봇 내용 한번 보면, 대장주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이 로봇을 대신 투입해본 경험이 있는가? 휴림 로봇은 방사능과 폭발물 환경에 특화된 로봇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즘 현대차에 묻혀서 조금 잠잠한 이 두산 로봇 관련 급등주로 추천드린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500조가 넘어가는 이 원전 해체 관련 로봇으로 반드시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휴림 로봇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내내 급등세가 나오면서 55%가량 수익권이에요. 구독자분들은 영상으로 보고 매수했어도 되고, 기존에 검색기 사용하신 분들은 이 검색식에 뜬 매수 추천 가격 보고 들어갔어도 됐죠. 그럼 제일 위에 이 우리 기술로 이 검색식 적용 방법 하나만 보면서 수익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48분이고요. 현재 가격 4,150원으로 잡혀 있죠. 분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 1월 16일 10시 48분 시가로 4,150원 포착이 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이후에 약 10분 뒤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최고가 4,950원대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19%가량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종목이 포착되면 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이 검색식을 주요 무기로 쓰시던
보조 도구로 쓰시건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빠질 수는 있어도 급등 확률은 90%가 나오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10% 구간대에서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순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두산의 인수 가능성이 있는 오늘의 원전 해체 로봇 대장주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이 로봇을 대신 투입해본 경험이 있는가? 휴림 로봇은 방사능과 폭발물 환경에 특화된 로봇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전 해체 로봇 레퍼런스를 실제로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런 레퍼런스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정부와 한수원 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된 이 실적이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분야예요. 이런 실제 투입 경험과 검증된 운용 이력이 없다면 이 원전 해체 같은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에서는 입구 근처에도 못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휴림 로봇은 단순한 산업용이나 협동 로봇 기업이 아닙니다. 폭발물 환경에서도 이 원격 조종과 계측이 가능한 특수한 로봇을 제조해온 그런 전문 기업이에요. 이 기술 스택이 아까 말씀드렸던 원전 해체 1단계 방사능 오염도 조사 공정이죠. 사람이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이 극한의 방사능 구역에서 오직 로봇만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회사라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원전 해체 특화 로봇의 실적과 레퍼런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은 휴림 로봇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원전 해체 테마 안에서도 이 휴림 로봇은 테마의 강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기업인데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이미 실적으로 이 검증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휴림 로봇을 원전 해체 로봇 최대 수혜주로 평가하고 있고 매출 폭발이 예상된다는 그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노후된 원전 해체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기업이 바로 휴림 로봇이라는 거고요. 두산이 원전 해체, 이 로봇 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때 처음부터 개발하느냐, 이미 검증된 회사를 끌어오냐라고 했을 때 후자에는 이 휴림 로봇이 언제나 1순위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원전 해체 로봇 관련주 말씀드릴 텐데 휴림 로봇이 담당하는 방사능 오염도 조사가 끝났다면 이제 원전 해체는 본격적으로 위험한 단계, 이 해체 작업에 들어가야겠죠. 바로 고정식 절단과 분해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원자로 내부에 이 방사능 오염 설비를요, 직접 절단하고 분해하는 작업인데 원전 해체 과정에 있어 가장 고난도의 작업이에요. 원자로 안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금속 설비, 방사선이 가장 강한 구역에서 이렇게 자르고 분해하고 꺼내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사람이 근처에 접근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산업용 로봇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공정이에요. 이 구간에는 방사선 차폐벽이나 구조물 같은 두께가 수십 센치 이상 가는 초고강도 자재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라내기 위해서는 특수 장비와 이 고정식 로봇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절단 로봇은 원격 제어와 그리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진 위치에서 반복 절단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한 번 설치만 해두면 사람의 개입 없이 수십 시간 이상 연속으로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은 수백 킬로 이상의 하중도 버티면서 방사선 환경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정밀 제어가 가능해야 돼요. 산업용 로봇 중에서도 최상위 스펙이 요구되는 구간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공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의 문은 극단적으로 좁아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 바로 KNR 시스템이에요. KNR 시스템은 이미 원전 해체 로봇 개발을 완료했고 방폭 인증, 그리고 방사능 환경 대응 설계, 실제 원전 해체 프로젝트 적용까지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특히나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요. KNR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국내 원전 해체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로봇이 뭐냐면 400kg급 하이드라, 이 TG 유압 로봇8. 이 로봇은 방사능 오염수 내부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그런 유압 로봇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국내 기준으로 보면 방사능 오염수 환경에서 실제로 작업이 가능한 그런 고중량 유압 로봇을 보유한 회사는 KNR 시스템이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 두산 로보틱스만 해도 산업용 로봇 기준 국내에서 1위, 세계 기준으로 봐도 4위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로봇 기업이에요.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업도 같은 그룹에 있죠. 두산은 원전을 설계하고 발전 설비를 만들고 이제는 해체까지 원전의 전 생애 주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대기업입니다. 이건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원전 사업을 스케일업하는 확장 전략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두산이 모든 로봇을 직접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전 해체는 이 공정별로 필요한 로봇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산은 직접 개발하면서 이런 외부 기술의 결합, 이런 파트너 전략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휴림 로봇은 원전 해체 1단계 공정, 방사능 오염도 조사에서 가장 먼저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원전 해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휴림 로봇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본 게임이죠. 고정식 절단, 분해 공정에 들어가면 고정식, 고중량 산업용 로봇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KNR 시스템이고요. KNR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해체 로봇을 개발 완료했고 방폭, 방사능 환경 인증, 그리고 국내 원전 해체 프로젝트 연계 이력까지 말이 아니라 이 준비가 끝난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휴림 로봇 KNR 시스템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매일같이 개장 전에 시가 배팅 급등주 3종목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죠. 돈 내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돈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20만 명 그리고 30만 명 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추천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 사이라고 돼 있죠. 1시간 반 동안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 이 3가지를 선별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는 실제 라이브로 운영 중인 메신저인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매일 장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무슨 재료와 관점으로 선별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추천 나간 종목 3개를 볼까요? 세트레가이, 제주반도체, 현대무벡스 이렇게 각각 8시 13분, 14분, 17분 개장 전에 종목이 나갔습니다. 세트레가이는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X IPO 기대감에다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대장주가 이 세트레가이거든요. 한화의 우주 밸류체인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주항공에 여기에
방산으로도 엮여있는 앞으로 아주 유망한 주식이니까 올해 매매하시는 동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내용 잠깐만 보면 대부분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인공위성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이 세트랙AI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지분 36.4% 보유, 거의 계열사 수준인데요. 자, 보셨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6%를 보유하면서 한화의 지배구조나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신뢰도를 백업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익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시가 2%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초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으면 어때요? 당일 27%가량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26일자 밑꼬리를 길게 단 도지 캔들 형태, 이거를 스피닝 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은 매수세랑 그리고 매도세,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추세의 전환,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갈 신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죠? 바로 거래량이죠. 이날 이후로 주가가 박살나지 않고 캔들이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꽂힙니다.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고 남은 물량이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양봉의 실체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이때부터 팍 실리기 시작해요. 이건 매수 주체는 세력이겠죠. 세력이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랙AI는 스페이스X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슈도 확실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 거래량을 절반 이상 유지하면서 갭을 안 깨고 버티면 불기둥이 계속 터질 만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추천주 제주반도체 역시나 8시 14분 추천 나가서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면 됐죠. 2026년 올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관심 가져보셔야 할 세 가지 섹터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올해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팹리스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몇 개씩 공유해 볼 계획이에요. 자,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면 전거래일에도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어때요? 시가 1% 띄우고 고가 18%까지 슈팅하면서 역시나 시초가에만 들어갔다면 16% 정도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이 주식도요, 제가 산업용 로봇, 특히나 현대차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영상으로도 많이 공유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 물류 자동화 있죠. 이 물류 자동화 공장에서 수주를 잘 따내면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세트랙AI 다음으로 상한가 근접한 상승, 고가 28%대로 역시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 직관적으로 보면 세트랙AI 27%, 제주반도체 18%, 현대무벡스 27%로 세 종목 합치면 얼마예요? 72%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시초가에 100만원씩 매수 들어갔다면 72만원 정도의 당일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오늘 처음 입장하시는 분들은 적응기로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 신청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뒀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신청하는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장일마다 매일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베스트 세 종목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분만 받고 마감이 되면 이 링크가 삭제가 되니까요. 링크가 보이는 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